축구교실 뭐 왜 유명한지, 어떤 성공 전략이 있는지, 보통 창업을 하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인 기타 창업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안내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축구교실에 대해서는 사실 축구교실 창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그동안 해왔던 창업교육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보통 이제 창업교육을 할 때는 강사 혼자서 이렇게 뭐 2시간 동안 수업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저는 진행만 맡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소년 축구교실과 관련해서 제가 뭐 최고의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생생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훨씬 높은 축구교실 전문가 분을 초대를 해서 함께 인터뷰를 하듯이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또 덜 지루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오늘 2시간 동안 내내 그런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단 유소년 축구교실 창업교육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 쪽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뭐 음식점 창업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좀 더 다른 아이템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사실은 외식업에 대한 집중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그런 게 잘 안 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사실 유소년 축구 교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아주 생소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친숙한데 사실 정작 창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라는 기본적인 접근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 유소년 축구 교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창업 아이템이었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도 유소년 축구 교실을 직접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교육에서 진행이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유소년 축구 교실은 축구를 했던 분들만을 위한 창업 아이템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자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축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제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유소년 축구 교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보통 축구는 야외 운동장에서 보통 이제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운동장에 나가서 꽤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야 축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 TV 같은 데서 많이 보겠지만 실내 축구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실내 축구장에서는 사실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도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뭐 계절별 이런 것도 잘 타지 않을 테고 여러분 한여름에 아주 더울 때 또는 한겨울 아주 추울 때 사실 축구를 즐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실내 축구장화 되면서 사실 그런 문제들도 좀 해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창업 아이템으로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시장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 실제로 왜 이렇게 유소년 축구 교실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빠르게 유소년 축구 교실들이 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유소년 축구교실 창업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교육은 창업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일단 진행이 될 거고요. 사실 저희가 창업 아이템 이름을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유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만 축구를 가르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소년이라고 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건 또 제 개인적으로 그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건데 유소년 축구 교실은 사실은 교육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사업이면서 아이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성장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비즈니스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스포츠를 소위 선수격으로 전공을 하다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중단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가 됐던 야구가 됐던 어떤 종목에서든 이렇게 스포츠로 선수를 하려고 도전을 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유소년 축구 교실을 조금 더 특성 있게 본 이유는 그런 그 예를 들면 축구를 시작을 했다가 축구를 중간에 그만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축구를 가리키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일자리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제공한다라는 차원의 어찌 보면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가치도 저희가 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아직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 있고 축구 교실이 있어서 원하는 아이들이 누구든지 축구를 배울 수 있는 뭐 축구를 꼭 선수가 되겠다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축구를 배워보고 싶으니까 일단 배워보고 적성에 맞으면 정말 선수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축구를 배웠다라는 것만으로도 평생 의미 있게 뭔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아이템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그런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유소년 축구 교실이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 이런 창업 교육의 자리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축구 교실을 멋지게 거창하게 만들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창업자들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어찌 보면 창업 자금에 대한 부담감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고민해서 오늘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자금에 대한 부담도 적어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행만 맡을 것이고요. 축구 전문가,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축구 교실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초대 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대 강사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구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규 이사장님 나와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오늘 저와 함께 창업교육을 진행해 주실 정보규 이사장님은 제가 이제 이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국 유소년 축구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의 이사장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하나의 이제 K스포 컴퍼니라고 축구교실 전문 기업의 대표 역할도 하고 계신 정보규 이사장님과 함께 유소년 축구교실 창업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일단 가볍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인사 나누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정보규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K스포 컴퍼니 지금 대표로 역임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유소년축구연합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어, 최초 제가 94년부터 유소년 스포츠 클럽과 피트니스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소년 축구 클럽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초등부가 현재 두 개 지역이 인천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중등부는 별도로 법인체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유소년 축구연합회에서는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국제대회 참가라든가 우수축구 꿈나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연령별 대표팀을 육성하고 있어서
계속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케이스포 컴퍼니 그 대표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현장에서 또 경험하고 쌓았던 노하우를 필요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 파트너사인 그 창업경영신문 저희 오병묵 대표님과 함께 케이스포 컴퍼니를 설립해서 창업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께 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사실 케이스포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는 유소년 축구 교실을 육성하고 만들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일반적일 때는 창업 아이템과 가맹본부들을 뭐 소개하고 홍보해 주는 역할을 중심으로 했다면 유소년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매력을 너무나 느껴서 저희 회사가 직접 참여해서 소위 케이스포 컴퍼니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런 멋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복유 사장님과 함께 유소년 축구교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무래도 그 이사장님은 유소년 축구 교실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 또 그런 법인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회도 되게 많이 열고 계시고 뭐 전국 단위의 대회들을 뭐 1년이면 여러 차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훨씬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유소년 축구 교실 창업에 대해서 가이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사장님, 예. 우선 유소년 축구 교실 창업의 매력 경쟁력, 뭐 창업 아이템으로서의 경쟁력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유소년 축구 클럽이 만약에 시스템과 경쟁력만 가지고 있다면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쟁 업체에 비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뭐 노하우라든가 이 경쟁 체계만 갖추고 있으면 우위를 점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용이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것을 수학 분석으로 굳이 얘기를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강점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강점을 잘 삼아서 환경이 지금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강점으로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사업의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경우는 역시 그 창업 비용 확보라든가 초기 경쟁 극복 과정 모든 것들이 다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창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회라고 하면 그 현재 지금 축구 인기가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 스포츠 스타들이 계속 연이어서 TV에서 어떤 그 언론의 이슈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예능 프로인 골 때리는 그녀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어서 여성 축구에도 그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어떤 상황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 그리고 최근에 국가에서 이제 늘봉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 현상이 정책적으로 반영된다는 거, 그리고 축구 클럽들 간의 이제 경쟁이 지금은 초기 시장인데 앞으로 이제 경쟁 체제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이제 유소년 스포츠 창업 시장에서 과거에는 태권도나 무도 시장이 좀 잘 잡았다면 지금은 축구 클럽이 이제 대세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소년 축구라는 한정적인 것보다 여성 축구, 동호회 축구, 기타 확장성을 가진 시니어 축구까지 포함해서 이 축구의 인기는 뭐 굉장히 날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음, 주로 축구 클럽을 창업을 하려면 비용 문제 역시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에서 많이들 뭐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그냥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유소년 축구 교실을 만약에 이사장님 주변에 계신 누군가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사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사장님은 그분에게 이제 당연히 뭐 오늘 이 교육의 목적이 당연히 유소년 축구 클럽 축구 교실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분에게 유소년 축구 클럽을 해도 좋다,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좀 추천하실 건지 가장 중요한 그 요인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방금 짧게 말씀드린 것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이 축구 환경이 문화적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주변의 일상적인 부분이 축구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뭐 어떤 공간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끼리 3, 4, 5 모여서 축구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도 뭐 아버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아주 뭐 일상적인 상황이 됐죠. 그리고 동호회 축구는 이미 활성화돼서 뭐 K7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디비전으로 나뉘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고요. 축구에 대한 인기가 역시 EPL이라든가 아니면 K리그, 뭐 월드컵, 올림픽 다양하게 철마다 때마다 잊을만 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환경을 입히기 때문에 거기 노출이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로 이루어지는 산업적인 파장도 굉장히 큰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어, 지금 일상에서 또 보면은 유소년 축구에서는 현재 리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축구에서는 인간의 신체도 피라고 말하는데 그 리그가 활성화돼 있어서 뭐 아이리그라든가 초등리그, 리그가 상당히 잘 정착돼 있어요. 한국 축구가 유소년 축구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역시 잘 돼 있습니다. 이제 현재 잘 돼 있는데 중간에 정책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최근에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지금 약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문제가 있는데 유소년 축구는 잘 정착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 정착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제가 연합회 이사장으로서 전국대회 개최를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과거하고 다르게 뭐 그 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정도로 아이템으로서 충분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어, 지금 그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교육적인 거는 예전에는 이것을 축구를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즐기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적인 효과, 아까 500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 효과가 아주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종목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을 잘 따라서 뭔가 끌고 가려고 한다면 교육적 리드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 환경이라든가 어떻게든 지금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이미 다 매력은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매력을 가지고 뭔가 전문성을 이게 획득해야 되는데 그 과정만 잘 이제 습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전망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창업경영신문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창업경영신문 대표로서 사실 유소년 축구교실에 대해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건 뭐냐면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사업인데 사실 교육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의 교육 사업이 어떤 면이 있냐면 그 교육에 대해서 억지로 끌려오는, 그러니까 교육생들을 억지로 끌려오는 맛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사실 즐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유소년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교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받는 모두가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교육 사업과 또 다른 사업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매력이 정말로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저도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는 아이템이기도 한데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그 창업 아이템의 매력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장님, 사실 요즘 유소년 축구 교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좀 놀란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뭐 축구를 배운다 그러면 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어쨌든 축구 교실이 되게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했고 뭐 숫자를 보니까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숫자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일단 이사장님께서 얼마나 빠르게 유소년 축구 교실이 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렇게 이제 유소년 축구 교실이 늘고 있는 어떤 배경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축구 교실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뭐 국제적인 어떤 네트워크 상황에서 글로벌 어떻게 스포츠 인기 중에 가장 최고의 인기를 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뭐 다양한 스포츠 스타들인가 아니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뭐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한 4천 개가 넘는 클럽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따 카테고리별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4천 개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 일반 타 클럽을 개인 클럽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회원들은 한 보통 클럽마다 100여 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게도 있지만 많게는 500명 이상 또 충분히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유소년 축구뿐만 아니라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성 축구 교실이라든가 이 부분의 틈새라고 하면 이제 개인 레슨 시장도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창업 아이템으로 추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환경과 배경 때문에 추천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어, 지금 축구 클럽이 사실상 만연됐고요. 우리나라가 유소년 축구가 정착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는 축구를 배우려면 특히 엘리트 축구만을 지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축구가 그 메카였죠. 근데 학교 축구가 어떤 이유로 사회적 이유와 어떤 뭐 제도적 이유와 환경적 이유 때문에 학교 축구의 생존이 이미 이제 많이 회의적이 됐고요. 그 상황에서 클럽 축구가 정착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보는데요. 잠시 말씀드리면 그 학교 축구가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전수화 시켜서 그 성적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학교에 뭐 브랜드를 알리고 그 교선생들이 그걸 또 업적 평가를 받아요. 이제 그 과거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오히려 뭐 전입학 금지 제도라든가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학교 축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천하면서 그러면서 태동이 플러파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 실내 축구를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실내 축구가 만들어지면서 학원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축구가 학원화가 됐다. 아까 학원이라는 건 학교하고 별다르고 이거는 학원 개념, 아카데미가 됐다는 말씀인데 우리 다양한 상가 건물이면 누구나 임차에 들어가서 바로 축구 클럽 적은 평수에도 잔디를 깔고 바로 축구를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던 배경이 클럽화를 가속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EPL이라든가 K리그, 월드컵, 뭐 기타 뭐 스포츠타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무대에 그런 환경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홍보에 굉장히 어렵지 않게 포지셔닝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됐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지금 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유소년 축구의 육성 때문에 뭐 클럽에 대한 그 리그 시스템이 정착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회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도 실력별로 또 종별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은 뭐 시장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 우리나라는 학교 축구, 그러니까 학교 중심의 축구가 됐고,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클럽 축구 중심으로 발전이 돼서 우리하고 이제 유럽과의 차이라고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클럽 축구로 빠르게 변신을 했고, 뭐 거의 전환이 됐다라고 볼 정도로 클럽 축구가 그 일반화됐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위 이제 그 축구 교실 또는 축구 클럽들이 증가를 하게 됐고, 이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이제 옛날 상황인 거고요. 우리도 이제 클럽 축구가 아주 일반화되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뭐 실내 축구장이 이제 학원이 발달돼서 그런가요? 학원이 발달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실내 축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축구 교실들이 많이 느는 것도 좀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사장님,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축구를 가리킨다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아이템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축구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검토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비전문가가 이제 사실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염려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전문가도 일반인과 같이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그 이사장님께서 확신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로 비전문가도 축구 교실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축구 클럽은 결국 소상공인이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하나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경영 영역으로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보나 마케팅, 그다음에 관리, 이 모든 것에 대한 영역을 다 갖추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은 기술적인 부분을 아웃소싱하거나 아니면 코칭 스텝을 역임시켜서 운영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적인 코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리 영역에서 이 부분의 창업자들은 오히려 관리 영역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 같이 가려다가 오히려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축구 선수 출신이라면 물론 유리할 수 있죠. 바로 교육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저의 입장을 보더라도 저는 경기 출신이 아니고요. 저는 경영의 스포츠 행정 쪽에 집중을 하고 그쪽에 주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프로 선수 출신들과 또 기타 축구 선수 출신들하고 제가 함께 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제 클럽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창업자로서 유소년 축구도 소상공인으로서 본인이 이 창업을 할 때 상당히 어떤 영역들을 많이 학습이 돼 있는가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그 파트너들과 뭔가 같이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음. 저는 사실 전에 뭐 오늘 이야기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영어학원을 아주 잘 운영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 영어학원이었는데 이 원장님은 영어를 사실 솔직히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영어 강사들을 정말 잘 관리하고 학원에 대한 운영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하니까 그 영어학원이 아주 우뚝 서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어찌 보면 영어학원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활성화되는 걸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유소년 축구 교실도 결국 축구를 가리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전문가가 경영이나 관리, 운영 쪽에 조금 더 전문성을 만들어내고 결국 축구를 가리키는 건 이제 선수 출신이나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쓸 거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선수가 온전히 축구선수 출신의 선수가 운영하는 축구클럽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사장님도 그냥 그런 사례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걱정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유소년 축구 교실을 소위 축구를 안 했던 분들 또는 아예 지금까지는 축구와 무관하게 살았던 분들이 유소년 축구 클럽을 이제 운영하게 된다면,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우리 질문에 답변해 드린 연장선 같은데요. 프로구단을 생각해 봐도 프로구단도 프론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코칭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떼야 뗄 수 없고 전문성을 기해야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유소년 축구클럽도 그런 프로구단과 연장선을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예로는 교회에서도 축구 클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축구 클럽을 너무 하고 싶은데 또 목회자이지만 나름대로 축구도 좋아하시고 선교 활동으로도 이게 상당히 최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한 10년간 저랑 그 인연을 두고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현재 50명 넘게 클럽 운영하고 있고요. 뭐 처음에는 이제 비용을 받지 않았다가 지금 클럽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차량 운행까지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과연 전문가가 따로 있지는 않다. 뭐 목사님의 그런 어떤 아이들에 대한 리더십이라든가 또 교육자적 자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물음을 주신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의할 점에 대한 유의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처음과 끝이 다 코칭 스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코칭 스텝의 자질을 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최전선에는 코치 선생님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뭐 언행이라든가 뭐 태도라든가 선생님이 어떤 그런 보는 모습, 그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컴플레인과 또 칭찬이 오가고 하는데요. 그러면 코칭 스텝의 그 자질을 원래부터 그거를 우리가 고용을 할 때 다 갖춘 사람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을 우리가 알고 한 번에 그렇게 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매뉴얼대로 어떤 여기에 표준화대로 교육을 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지만 그 코칭 스태프도 역시 나이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나이들이기 때문에 한참 배워야 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뭐 서로 간의 비전도 공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 교육의 중요성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 말씀대로 회원의 교육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 교육까지도 이 창업자들의 갖춰야 될 기본적으로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려면 아마 절실하게 고객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코칭 스태프와 계속 또 소통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또 그런 부분에서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수업 준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수업이 철저히 진행되면 수혜를 받는 건 우리 학생들이죠. 오늘 하루 수업이 제일 즐겁다. 수업을 축구장 가는 걸 즐겁게 생각하고 항상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오늘 좀 다를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해서 그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 준비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경영이다라고 하는데 그 경영에 대한 부분이 더도 말고 더도 막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여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한 홍보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에 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벤처 산업이 미국에서 한참 발전하기 시작할 때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매우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벤처 그 기지로서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제 그 거기에 보통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벤처 산업의 발전에 사실 스탠포드에서 MBA를 했던 친구들과 스탠포드에서 과학을 전공했던 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제대로 결합되면서 벤처 산업들이 매우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축구 교실도 왠지 제가 그와 이렇게 비유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축구를 안 하셨던 분들은 주로 이제 경영 운영 노하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대신 이제 축구를 가리키는 건 선수 출신들을 영입을 해서 그런 친구들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가장 이상적인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사장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더 저는 매력적이라고 봤던 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를 했던 친구들이 중간에 축구를 중단하면 사실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소위 좋은 일자리를 제공을 하려면 사실 이런 산업이 좀 더 활성화돼 주는 게 좋은데 어찌 보면 유소년 축구 클럽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조하냐면 사업이라는 게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가 있다라고 본인이 느껴야 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건데 유소년 축구 교실은 그런 면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장님 이런 염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박지성, 홍명보 이런 분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축구 교실들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지금 누군가에게 축구 교실을 하라고 하면 아니 박지성이나 홍명보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축구 교실을 어떻게 이기냐? 가능성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어찌 보면 뭐 변론이라고 할까요? 예, 그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죠. 아무래도 네. 그런 지금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바라보건데 근데 국내 유소년 축구 클럽의 그 카테고리를 구분하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학교 축구부가 있고요. 그리고 K리그 구단이 운영하는 그 직영팀과 가맹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여러분들도 저희는 인천에 있는데 인천 유나이티드의 각 구별로 그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또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그 공공 스포츠 클럽, 지스포츠 클럽 이렇게 운영하는 또 클럽이 있고요.
그 지역에 또 축구 협회가 운영하는 또 클럽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그 운영하는 사설 클럽이 또 있겠는데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뭐 해외에서 EPL 구단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팀들도 여러분들 본 분도 계실 거라 같고요. 이 중에서 유명 그 스포츠스타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브랜드화해서 나온 클럽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우리가 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브랜드 효과 때문에 또 경영에 상당히 뭐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단점이 적지 않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설 클럽이 개인의 역량과 그 노하우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집대성에 잘 쌓으면 뭐 위기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뭐 저는 제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뭐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 스포츠사들이 농구나 뭐 야구나 축구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다가 바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그냥 어떤 클럽이 다 등급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K리그도 K1에 있다가 K2, 3로 바꿔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그럴 때마다 브랜드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 좀 여러분들 그 착안할 부분이고요. 또 가맹비라는 것도 무시 못하죠. 월 한 100에서 한 150만 원을 주고 그 가맹비를 내는 것에 비해 과연 그 마케팅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뭐 또 개별적으로 생각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이제 종합해 보면 브랜드로 효과로 처음에 성장하는 과정은 일시적인 거고요. 지속적인 문제는 결국은 운영이나 경영의 노하우, 그다음에 능력으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칭 스태프와의 어떤 그 유기적인 그 소통 능력이라든가 관리 능력 이런 부분으로 성장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음.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를 들면 박지성이나 홍명보 같은 유명 스타들이 운영하는 실제로 운영에 개입한다 하더라도 그런 축구 교실이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 사실은 가장 근접하게 우리 아이가 가장 부담 없이 축구를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사실 우리 동네에 있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좀 유명세를 타고 좀 뭐 멀리까지 다녀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그런 축구단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아예 축구할 기회를 상실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욕심을 부리자면 동네마다 그런 팀들이 하나씩 있으면 어떨까? 정말로 축구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또는 축구를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만약에 뭐 동별로 하나씩 있다든가 적어도 동에 한두 개 정도는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까지는 나는 축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까지 다녀야 된다든지 우리 지역에는 내가 거기에 소속하고 싶은 팀이 없어서 축구를 못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축구 교실이 훨씬 더 좀 많이 생겨서 예를 들면 그 교육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축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 사실 20년 동안이나 창업 아이템을 다뤄왔단 말이에요. 창업 아이템을 다뤄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 사람에게도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강력하게 예를 들면 추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좀 더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유소년 축구 교실은 모르겠어요. 아직 초기 단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요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자꾸 그런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창업 자금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창업 자금에 대해서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사실 유소년 축구 교실 창업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몇몇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워낙 화려하게 축구 교실을 만들다 보면 뭐 수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런 걸 한 번씩 보신 분들은 축구 교실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또 실내 축구장을 아까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분명 저희가 지금 공지를 할 때 소자본 창업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유소년 축구 교실의 창업 자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클럽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에서 한 2억 정도 이런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뭐 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텐데요. 그만큼 비용이 적지 않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뭐 소액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소액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규모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축구클럽이라고 하는 게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이게 뭐 회원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서 얻는 비용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인데요. 주말에만 또 운영하는 클럽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주말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렌탈해서 사용해서 그 부분, 그다음 아까 레슨 부분도 주말에 들어가는 부분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주말 클럽에 대한 운영도 주중에는 학원으로 많이 좀뭐 학습 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중에 좀 약간 약세일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말을 좀 강세로 두는 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틈새로 들어가서 그쪽 시장을 또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따가 뭐 자금에 관련된 그 전체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면서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일단은 뭐 비용에 대한 항목으로는 뭐 임차료, 인테리어, 인건비, 차량 유지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고정비가 거기 들어간 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최대 뭐 지금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임차했을 때 이런 비용을 말씀드리고요. 같은 경우는 뭐 창고를 아예 또 개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클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좀 범위가 뭐 요구한 대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실내 축구장 하나 만들고, 예를 들면 뭐 100평 또는 80평, 70평, 이런 정도의 공간에 실내 축구장을 만들고, 가장 일반적인 유소년 축구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음. 1억 정도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어도 축구 교실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역시 뭐 상권이나 뭐 지역의 지역성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건데요. 최소를 보면 최소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로 일반적인 클럽의 경우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창업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그 역시 지역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이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 들어가는 항목이 가장 중요한 건 차량 운행 없이는 요즘 뭐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차량 당연히 한 대 내지는 최소한 세 대 이렇게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뭐 인력은 기본적으로 코칭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한 100명이 넘어가면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물론 뭐 정규직도 있지만 파트가 또 충분히 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어, 제일 큰 것은 아마 시설하고 임대료인데,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실평수가 한 50에서 150평 사이라고 하면, 이 임차료, 임대비가 뭐 한 2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 7천 정도? 1억은 되기는 뭐 그 기상의 비용까지도 갈 수 있는데, 보증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예, 예. 보증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설비는 거기 연장해서 그 비례 비율로 시설비는 최소한 3천 정도에서 한 기본적으로 5천, 6천 이렇게 보셔서 내부에 인조잔디 깔고 케이지 풋살장이라고 하죠. 그 프레임 세우고 사무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대기실 정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천에서 1억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창업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짚고 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창업 비용을 얘기할 때는 점포 비용이 보통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A라는 브랜드의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우리는 창업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1억 플러스 점포 비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창업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5천에서 1억 정도가 지금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점포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창업 비용이 예를 들면 음식점에 대한 그 창업 비용보다 오히려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사장님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창업 비용이 들어가면 사실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5천만 원이면 유소년 축구 클럽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사장님께서. 그죠? 5천만 원만 있으면 유소년 축구 클럽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0%할 때는 그 비용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소년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 창업 형태 그리고 공동의 지분 형태 다양하게 우리가 상가 건물에서 일하는 이 사업 행위이기 때문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또 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하고는 시설 업체라든가 기타 뭐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의 매력을 느껴서 공동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같이 함께 한다든가 이러면서 비용은 자기 자본을 낮추면서 효과는 높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니즈가 있는 지금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회사에서 이걸 진행을 해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과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보증금 5천만 원에 기타 시설비 등을 5천만 원에서 총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보증금은 건물주가 내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을 가동할 수 있으면 무조건 축구 교실을 하나 만들 수 있게끔 케이스포 컴퍼니가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당연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물주들이 최근에 그 상가 건물 임차가 안 돼서 공실이 굉장히 많은 데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제가 지역에 봐더라도 상당히 빈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들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창업 박람회에 가면 실제로 그 건물 가지신 분들이 그러한 의견을 많이 주시고 거기에 해결 방안을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시설업체들도 향후 시설들을 확충하려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좀 더 뭐 전국적으로 이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좀 내세우는 분들이 많고요. 자본도 마찬가지고요. 자본도 시설비를 렌탈이라든가 오히려 창업 작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금융업 쪽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어제 면담을 또 그쪽 스태프들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내가 창업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천만 원만 있어도 일단 축구 교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거기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뭐 금융 프로그램 같은 거 캐피탈이라든지 뭐 할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사실은 좀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축구 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축구를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자꾸 일자리 창출을 얘기했었는데 축구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젊은 친구가 있다라고 할 때 사실 이런 친구들은 자본이 충분히 마련이 안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 5천만 원도 큰 돈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만약에 한 2, 3천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절실하게 축구 교실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이분들이 축구 클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 네. 예, 그 말씀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가를 우리가 임차를 해야 뭐 네. 스포클럽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그건 음. 인정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음. 자금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오병구 대표님 잘 아시는 뭐 창업 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아마 그런 컨설팅을 하시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요. 민간 쪽에서도 이런 자본, 그러니까 캐피탈이라든가 또 이런 렌탈이라든가 이런 수익을 창출하면서 이렇게 매월 지급하는 뭐 예를 들면 할부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 그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확실한 아이템이고 본인이 그런 역량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것도 초기에 진입을 낮추는 그런 뭐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실제로 뭐 축구와는 관계는 없는 얘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브랜드,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거든요. 한 2, 3억 이상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보통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이게 열려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가맹본부들이 준비가 잘 돼 있는 데들은 이렇게 뭐 한 3억이 들어가 있어야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도 한 1억 정도만 준비가 돼도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축구 교실도 약간의 그런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한 가지 또 이런 생각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유소년 축구 교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기 있는 곳이 아니어도 매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층이라면 무척 비쌀 텐데 그래서 보증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어찌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 굳이 내가 보증금을 투자해주지 않아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축구 교실 같은 경우는 뭐 지하에 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한 4층이나 5층 별로 인기가 없는 층에 축구 교실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 그죠? 그런 곳에 축구 교실을 내면 건물주 입장에서 보증금을 내가 투자해 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창업 자금이 훨씬 더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부정적인 얘기인 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육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뭐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이들 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교육 사업이 아주 매력적이었는데 요즘은 그 매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뭐 교육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축구 교실도 혹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문제도 누구한테나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초대에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뭐 유소년 스포츠 시장에 태권도가 메카였다고 보는데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고 지금 상황에서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성장 단계에서 한 4천 개 정도를 보는데 지금 태권도가 2만 개를 봤을 때는 지금 그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도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공략하면 분명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뭐 좋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이 축구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 사업의 자체 매력은 그 부분에서 있는 거고요. 또 유소년에 대한 국한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언급한 것처럼 여성 축구 교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시니어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향후의 아이템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축구 교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충분히 야외와 다르게 환기 혹서기를 다 다시사철 다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으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면 경쟁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향후에 시를 활용한 어떤 주민들을 사회공헌 쪽으로라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 부분으로 간다면 굳이 무료라는 개념을 떠나서 나중에 혹시 뭐 바우처라든가 뭐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으로도 공동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유아기관들하고 B2B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실제 그 SBS에서 인기 프로그램인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 저도 즐겨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실제 여성 연예인들이 축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영향으로 뭐 직장인 여성들이 축구를 즐긴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또 어머니들이 축구팀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제 이러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이사장님 지금 현장에 계시잖아요. 여성들을 위한 이런 축구 뭐 교실이나 축구팀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정말로 그렇게 관심들이 많이 받고 있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지역의 또 풋살 회장을 맡고 있어서 지난주에 그 풋살 대회를 하나 개최했었는데요. 지역 풋살 대회를 개최했는데 한 30개 팀 모집 단위에서 16개 팀, 과반수 이상의 여성 풋살 팀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그 풋살장 그 대관을 서울 예를 들면 풋살장 대관의 현황이 이미 남성을 앞질렀어요. 그 풋살장에서의 대관의 현황 자체가 여성이 대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어, 축구 하나 풋살화가 지금 235에서 245의 예전에는 많이 만들지 않았던 그 사이즈가 지금은 굉장히 또 나이키라든가 푸마 쪽에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제가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모든 클럽에서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여성 축구 교실을
누구나 어디든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활성화를 넘어서서 여성들이 이제 다이어트 종목으로 뭐 필라테스나 뭐 요가 이런 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운동량이 많은 그리고 또 동호회 성격을 갖고 있고 서로 사교적인 부분도 포함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제가 뭐 이 부분까지 오늘 그냥 바로 말씀드리지만 커브스라고 하는 그 여성을 위주로 하는 그 피트니스와 네. 부분각에 여성을 위주로 한 축구 클럽이 그만한 앞으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잘 개량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진다면 다양하게 또 확장성 갖고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이사님 또 한 가지는 실내 축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실내 축구장이 뭐 예를 들어서 계절적인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지만 실내 축구장 그래도 이제 축구를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도 축구는 넓은 운동장에서 예를 들면 크게 뛰어노는 게 중요한데 실내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게 좀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런 분위기가 오래 갈 수 있을지 이제 염려할 수도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염려하는 부분일 것도 같은데 이 실내 축구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런 한계를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내 축구장이 이제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상 국내 유소년 축구 클럽이 활성화된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요. 그 학원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클럽이 확산되고 있다. 역시 실내 축구장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실내 축구장이 이 일반 야외에 있는 축구장보다 유리한 점, 교육에 유리한 점은 혹한기 혹석에도 아이스하처럼 운동할 수 있다. 뭐 에어컨을 틀면서도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전에도 좀 더,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야외보다는 선생님들의 관리, 동선에 대한 부분에 아이들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개별적인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 기본적으로 야외보다는 당연히 설치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뭐 그런 설치가 용이해서 많이 양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내 축구는 결국 실내에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축구 본연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야외 공공시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공공시설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정도로의 아이들의 그 어떤 경기라든가 자체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대관을 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전국이 공통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의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 자체가 클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 축구는 야외 축구만 갖고 있는 팀에 비해서는 장점입니다. 확실히. 음. 자, 또 이사장님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축구 교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사실 뭐든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축구 교실들이 좀 이렇게 운영되는데 좀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 또는 그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앞전에 말씀드린 거와 뭐 상통하는 내용인데, 근데 축구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이 이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전문과 비전문을 구분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할 것 같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관리, 그 경영 능력으로 인해서 그 성공의 형편이 달려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코칭 스태프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체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역량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 이 부분에 또 우리가 축구 클럽도 역시 학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원들에 대한 경영 방식을 벤치마킹 한다면 일단 관리 부분에서 크게 뭐 낯설지 않다고 좀 보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고 좀 보는데 주먹국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지도 역량만 갖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기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나는 정말 잘 가르치는데 나는 제가 잘 가르치는 걸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결국은 클럽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럼 그것도
기술적인 영향의 하나의 그 경영 기술에 포함될 텐데 그런 영향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우후죽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학습을 해서 아니면 전문적 저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단체나 아니면 그 뭐 벤치마킹 또는 뭐 프랜차이즈를 동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계속 또 도움을 받아서 이걸 진행하는 것이 초기에는 굉장히 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음. 이사님, 보통 음식점 같은 창업의 경우도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내 브랜드를 걸고 음식점을 하나 만들겠다. 또는 유명 프랜차이즈의 이름을 빌려서 가맹점으로 운영하겠다. 이제 이런 항상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하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뭐 독립점 유리하다, 가맹점 유리하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제 축구 같은 경우도 내가 물론 축구를 했다면 그냥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일반인도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 뭐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어차피 운영만 하더라도 축구 뭐 코치를 잘 뽑아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독립점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독립점으로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것과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뭔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이사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가맹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저보다 오히려 오병국 대표님이 저 잘 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축구 클럽에서 바라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회원 유치에 대해서 난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원 유치는 끊임없이 홍보나 마케팅 행위로서 회원 유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요즘은 SNS라든가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도 아니면 전문적으로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의 역량이 아무래도 그쪽의 마인드와 역량이 부족해서 성장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을 좀 본사 체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뭐 좋을 것 같고요. 뭐 직원 교육이라고 하는 그 코칭 스텝의 교육도 뭐 지도라고 해야 하는 개념 영역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업무 매뉴얼, 업무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업무 추진이라든가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해야 앞으로 개선점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행정력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맹본부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들을 정확히 탑재를 해서 표준화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아주 대단히 좀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지역에 있는 클럽들이 그걸 못 갖췄기 때문에 갖출 수 있는 클럽이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상업경신문을 20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 의견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독립점 유리하냐, 가맹점 유리하냐라고 할 때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업하면 독립점이 유리하다고들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창업을 하면 이제 가맹본부의 노하우에 좀 더 의존을 해야 되니까 가맹점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맹본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제대로 된 운영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독립점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건 예를 들면 축구로만 예를 든다면 내가 축구를 했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축구를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노하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독립점을 나 혼자 내 브랜드를 걸고 축구 교실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 축구는 잘 가르칠 수 있지만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회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학부모와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축구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리키는 거 이후에도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변수들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축구를 가리킬 수 있는 노하우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독립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좋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를 선택해서 그 창업을 하면 실제로 가맹본부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다라도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어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리할 테고, 만약에 아무리 프랜차이즈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불량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면 선택한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가맹본부를 선택하면 사실은 나중에 후회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따져서 독립점을 할 것인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일반적인 창업에서 아이템에 관계없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뭐 질문을 드려봤고, 또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반인이 축구 교실을 만드는 데는 더군다나 그런 어찌 보면 의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그 이후에 유소년 축구 클럽, 축구 교실을 운영하려면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부분들, 기타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거든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축구클럽은 사업 형태로 봤을 때는 뭐 자영업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어, 시설업에 우리가 지금 교육시설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허가의 개념은 아니고요. 시설 등록을 하면 되는 업종이죠. 그런 부분에서 자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소년 축구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격, 예를 들면 코칭 스텝이 대한축구협회 같은 4급 이상 자격이 되고요. 민간 자격도 역시 그것은 누가 누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그 교육만 취득해서 그게 교육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고 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차량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사업을 행위를 영위하려면 차량도 그 아동 보호 관련된 그 차량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량 시설도 그거에 준하는 차량 시설을 갖춰야 되고 요즘 노랑 차량에 여러분들 경광등 달려있는 모습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런 차량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스탠다드하게 해야 될 것들과 인력 편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력과 지도할 수 있는 지도 인력이 구분돼서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1인 기업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성장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서비스가 충돌이라고 하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편성조차를 잘 해서 진행하면 좋겠고요. 누구나 다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만드는 건 기본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업계획서 안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갑자기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예. 저는 예를 들면 이사장님, 제가 만약에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싶다 할 때, 저는 축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관련된 자격증도 없고, 내가 축구를 가르칠 수 있는 뭔가, 뭐 예를 들면 지도자 자격증 이런 게 없는데, 그럼 저는 축구 교실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양에 대한 그 최소한에 대한 뭘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창업자들한테 완벽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과 그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요. 또 대표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그 지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관리 노하우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런 요건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이게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는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데, 유소년 축구 교실에도 분명히 그런 성공 전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은 물론 창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더 일반적이겠지만, 유소년 축구 교실을 내가 이제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성공 전략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하면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런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이사장님 좀 시간을, 이 부분은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유소년 축구교실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공 전략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교육, 고객 관리, 마케팅, 운영 관리, 모든 관리 영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희가 교육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면 이미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교육 준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교육을 매일매일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훈련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또 어, 최종 그 공급자인 그 코칭 스텝에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이걸 관리하면 좋겠고요. 고객 관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은 투 트랙으로 저는 바라보는데, 우리 유소년이 고객이 될 수 있고 학부모가 고객이 될 수 있거든요. 학부모가 만족 못하면 또 이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또 재미가 없으면 또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역량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 가장 우선 중에 우선해야 될 것은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이 실패하면 이 모든 것들도 다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요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 최소한 뭐 SNS의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전문적 업체들한테 의뢰해서라도 아니면 본인이 또 많이 알아보고 또 성실하게 그 부분을 수행하면서 우리 이 클럽이 여기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포지셔닝을 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 총체적으로는 이게 다 운영 관리에 포함될 텐데요. 그 운영을 하는 창업자로서는 안팎의 최소한 리스크를 다 파악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향후에 이런 부분이 뭐 폄하되면 안 되는 게 뭐 아이들이 뭐 부상을 당했을 거나 다쳤을 때 오는 그런 어떤 보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상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전체적인 운영 관리 영역 안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권유하고요. 어, 제일 중요한 그런 성공 전략에는 사업 계획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사업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보는데 사업 계획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또 내가 취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 안에 좀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최소한 진행하면서 바로 시작할 게 차량 운행 노선조차도 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을 먼저 분석하고 지역에 있는 상황을 분석해서 차량 편성부터 시작해서 어, 기본적으로 학교의 배치, 학교의 학생 수부터 전부 다 파악을 하는 그런 과정. 그게 더 고객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마케팅에 들어갈 부분일 텐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지역사회하고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운동장이 있고 아까 운동장 활용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지역의 축구협회라든가 체육회에 그런 문의를 해서 아니면 함께 더불어서 같이 동호회 참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프렌들리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있는 체육에 대한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그 지역의 시설들에 대한 학교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심을 두시고 계속 모니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 분야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매칭 시스템이라는 건데 축구는 경기 종목이기 때문에 수업으로만 활성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기본기를 향상시키고 이것을 한번 표출할 수 있게끔 지역의 팀들과 경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팀들과 적 친선 경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친선 경기도 하고 리그에도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대회도 참여하고. 하지만 뭐 대회도 아무 대회를 나가고 아무 리그를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그 정서에 맞게끔 대회를 참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모르고 나갔다가 정말 스코어 차이가 크게 나서 아이가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들이 클럽을 폄하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그런 디테일한 영역까지도 좀 생겨서 매칭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아까는 일목상통되는 부분 제가 제 입장인데 저는 코칭 스텝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칭 스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 이 클럽이 성장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코칭 스타일과 소통,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할 거고 지난 날에 어떤 아이가 컴플레인이 있었고 어떤 부모님이 어떤 의견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오늘 회의에서 반영하면서 향후 발전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소통이 결국은 이 클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공 전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그런 성공 전략을 저희 회사 나름대로의 차별화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낸 게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별화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갖춘다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창업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술만 생각해서 축구 교실 이러니까 축구에 대한 화려한 기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제가 대부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잘 착안하시면 성공 전략은 그렇게 어렵게 구성하지 않을 텐다라고 예,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어쨌든 이런 일들을 축구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성공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멘토라고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축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조금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멘토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게 가맹본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반 여러분 개인적인 지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비즈니스든지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처럼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좀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좀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차별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클럽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는 축구를 가르치지만 뭐 축구를 아이들을 정말로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또 다른 교육에 대한 뭔가 관심들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뭔가 차별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는 다른 축구 클럽과 어떻게 달라요. 뭐 어떤 부분은 다른 데서는 전혀 이런 거는 흉내내지 못할 거예요라고 소위 표현할 수 있는 차별성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희는 요즘 사실 글쓰기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면 글쓰기는 뭐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예를 들면 뭐 어머니께 편지 쓰기라도 열심히 하게 만들면 글쓰기 능력이 이렇게 좋아진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확실한 차별화를 좀 강조해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축구 클럽, 축구 교실이니까 해당되는 건데 적어도 어느 마을에 축구교실이 하나 생기면 들썩들썩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끼리만 아는 축구교실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이런 축구교실이 만들어졌으니까 온 마을의 관심거리 이슈가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축구는 아이들만 데리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축구교실 하나 들어서면 그 마을이 적어도 들썩들썩하게 그 축구에 대한 이야기로 소위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사실은 보통 마케팅하면 단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 이 축구 교실이 운영이 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 동네 이런 축구 교실이 있는데 되게 아이들이 거기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다. 축구 교실이 뭐 어디 가서 우승하고 왔다. 이렇게 좀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저도 창업 전문가로서 20년을 살았으니 오늘 이 정도의 그 성공 전략 정도는 여러분에게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좀 썼습니다. 자, 이사장님, 그 다음은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창업 아이템은 창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내가 창업을 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유소년 축구 교실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이사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저희가 혹시 수익 모델을 지금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수익 모델이 지금 나올 수 있으면, 아, 네네네. 화면 예, 제가 예,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 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비용 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유소년 축구 클럽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 모델을 이제 분석해 보면, 현재 유소년 축구 교실이 회원들의 회비를 기본적으로 한 8만 원이나 한 10만 원 정도 넘게 요 사이에서 지금 이게 편성돼서 받고 있는데요. 물론 적게 받는 데도 있지만 대략 저는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최소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선에서 이 앞으로 내년 대비해도 아마 더 이제 요 범위에서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유소년 축구 교실의 회비는 한 100여 명 됐을 때 한 1,500만 원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50명씩 늘 때마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2천만 원, 2,500만 원 이 정도의 비율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유소년 축구 교실에서 최근에 어머니 축구 교실, 여성 축구 교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100만 원은 최소로 잡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 100명의 유소년이 있을 때 어머니 축구 교실이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저희 클럽에서는 이제 8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8만 원, 9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을 경우에 한 15명 정도 이 비용 발생되면 이 정도의 그 금액이 창출될 거라고 보고요. 동호인 축구 교실 요즘은 이제 동호인들도 레슨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레슨 개인 레슨도 하고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공간을 렌탈을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배우면서 운동하기를 원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모니터해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찾아보면 동호회 축구실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휴 프로그램은 유치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시설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또 제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의 비용들은 크게 작게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노선에서만 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만 제가 표현한 건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스포츠 마케팅 등 기타 수입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클럽을 운영하다 보면 행사도 많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니폼에 대한 물품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회를 나가면 대회에 대해서 대회비를 아무래도 받게 되죠. 거기에는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기 차량비라든가 모든 거기 수익 비용이 거기에 포함될 텐데 이 부분은 저희 클럽하고는 아주 상이하게 다릅니다. 저희 클럽은 굉장히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비용보다 한 5배 정도 기본적으로 연간에 충분한 비용이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버블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하면 이 정도 총수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정 비용이라는 거죠. 임차료, 인건비, 광고, 홍보비, 기타 부대 비용,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월 차등해서 나가서 이 부분을 이제 가감해서 순이익으로 나오면 대략 한 1,000여만 원 정도에서 그 비용이 형성된다. 이 부분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위에서 보듯이 원생을 기준으로 이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 원생이 유지가 됐을 때 이 비용은 충분히 수익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이상에 대한 아이템은 이상대로 별도로 두고요. 지금 제가 물론 어느 클럽에서 어머니 축구 교실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제휴 프로그램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부분도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분 참고 자료로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 표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어차피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보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회사들이나 이런 그 수익성, 이런 표를 보면, 감가상각비 같은 거를 보통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되게 높게 책정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는 감가상각까지도 사실 포함을 시켰네요. 그죠? 다만 이제 일반 음식점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들 감가상각비 같은 걸 넣으면 금액이 이렇게 적게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창업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인테리어 비용만 몇 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제 감가상각비가 훨씬 높아지는데
축구 교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비용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어서 지금 한 8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프랜차이즈, 다른 업종의 다른 프랜차이즈들 수익 비용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놓고 보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번다고 하는 것보다 못 버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감가상각까지 반영을 해서 예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특성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가 보장된다기보다는 이런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100명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거고, 한 150명 정도가 되면 2,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테고, 뭐 200명 정도가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테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은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뭐 월세도 다 다를 수 있고, 예를 들면 상권에 따라서 매출액도 다를 수 있고 해서 이런 그 수익성 자료는 참고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익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케이스포 컴퍼니를 저희가 소개를 했고, 이사장님이 지금 케이스포 컴퍼니를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유소년 축구 클럽을 직접 이제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아마 혼자서 이 정도 교육을 듣고 혼자서 축구 클럽을 만들기는 어려울 테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어딘가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축구 교실을 창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지금 케이스포 컴퍼니가 아까 이제 축구 교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초기 창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임차부터 시작해서 시설, 그리고 교육,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큰 맥락을 이뤄서 이제 진행될 텐데요. 그 부분 전부 다 저희 본사가 관여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 개입을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한 뭐 진행 과정에서의 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모든 교육 채널이 저희한테는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매뉴얼대로 담당 형태로 떼서 매뉴얼대로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비용에 이제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비용이 이제 가맹비는 1,000만 원을 저희는 저기 제시를 하고요. 그 1,000만 원 가맹 중에 교육비와 로열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500만 원 정도를 교육비를 두고 로열티를 500만 원 두고 1,000만 원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요. 월 저희 기본적으로 이 전수 창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유지할 수 있는 그 회비를 50만 원으로 지금 구간을 두고 있어요. 그 50만 원도 여러분들 창업에 대한 순수익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한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계속 수익이 발생되면 50만 원에 대한 부분 월 고정적으로 저희가 그런 로열티비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500만 원도 그거 벌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차등돼서 40, 30, 20 이 구간별로 저희가 그 차등하는 비율로 저희가 회사에서 선정한 그 비율로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신뢰를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현장에 대한 교육과 운영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이제 뭐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현재까지 운영하는 저희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연합회를 운영하면서 오는 그 계속적인 노하우, 이 행사 활동이라든가 모든 것까지 다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500만 원도 못 버는 축구 클럽, 축구 교실이 만들어지면 안 될 텐데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이사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제 창업 축구 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축구 교실을 만들어 드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상권이나 예를 들면 환경들을 따져서 월 500도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한 월 500도 못 벌 것 같은 그런 축구 클럽이라면 축구 교실이라면 만들어 주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아마 그래서 500만 원이라는 게 나온 거죠.
로열티라고 한 50만 원을 낸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매장 그 축구 교실이 500만 원도 못 벌고 있는데 예를 들면 50만 원 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이제 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처음부터 예를 들면 아, 이 자리에 축구 교실을 만들어도 뭐 100만 500만 원도 못 벌 것 같다 그러면 네, 다른 데서 만들게 해야 되겠죠. 포기하게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너무 예를 들면 그런 뭐 규정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게 흔하니까 이제 사실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자리에서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따져보고 예를 들면 그래도 축구 교실이라면 한 500만 원 정도로 벌 수 있다고 판단이 돼야 거기서 창업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그 정도 계산도 안 해보고 예를 들어 창업을 했다가 나중에 뭐 한 1, 200만 원, 겨우 2, 300만 원 벌고 있으면 실제로 이제 안 한만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기준점으로 삼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이사장님이 뭐 가맹비, 로열티 뭐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프랜차이즈 방식인가요? 제가 이제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일단 오해하시니까. 지금 그럼 케이스포 컴퍼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개념인가요? 어떤 식의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는 프랜차이즈 방식을 고수하는데요.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 등록 전에 저희는 전수 창업 형태로 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할 때 전수 창업에 그러니까 뭐 노하우라든가 아까 그 프로그램을 다 탑재시키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 가맹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 저희가 분명히 프랜차이즈 등록을 해서 프랜차이즈 등록에 가맹 등록을 필요할 것이고요. 그때쯤에 여러분들도 같이 다 프랜차이즈에 합류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 전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 본사에 방문하셔서 얼마 저와 상담을 통해서 그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점검하시고 소속 계약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한 프랜차이즈는 아니다. 그래서 전수 창업식으로 해서 소위 축구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함께 만들어드리는 역할 일종의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향후에 프랜차이즈가 공식 등록이 되면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뭐 참여는 안 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식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되면 기존에 가입 그 참여했던 분들도 가맹점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겠네요. 그죠? 예. 네. 그 브랜드라는 걸 지금은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지만 최초 가맹점부터 저희가 브랜드로 가져갈 생각이니까 그 브랜드 파워를 내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축구 클럽이라면 이름이 또 저희가 케이스포 컴퍼니로 FC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런 부분도 그런 브랜드가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클럽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네. 자, 이사장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뭐, 시간 충분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시간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오늘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한 지, 현재 유소년에 대한 스포츠 사업을 한 지가 딱 올해 30년째 되고 있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유소년 클럽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현재 비전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본격적으로 아마 티범하고 진행될 거는 아마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저희도 사업 진행을 활발하게 할 것 같고요. 누가 첫 번째 같이 갈 파트너가 될지 좀 기다리면서 좀 저희가 준비가 좀 세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유소년 클럽에 관심이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할 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밤낮 뭐 가리지 않고 상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유소년 축구교실 좀 생소한 아이템이긴 하지만 오늘 유소년 축구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여러분이 뭐 여러 옵션들이 있지만 유소년 축구교실 창업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또 매력을 느끼셨다면 사실 그에 대해서 좀그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창업 교육을 우리가 하면 질문의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물론 짧게라도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뭐 카메라가 켜져 있는 분들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켜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뭐 간단하게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제가 이건 뭐 다른 창업 교육을 할 때도 항상 강조하지만, 어, 이런 정도의 내용을 듣고 창업을 바로 하는 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이 생겨나는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축구 교실이라고 하는 창업 아이템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좀 더 알아보고 시장 조사도 해보고 예를 들면 자리도 좀 알아보고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창업 준비를 충분히 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 교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충분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되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축구 교실을 몰랐다면 이런 것도 창업 아이템이 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업 교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이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군요. 혹시 여러분 오늘 창업 교육을 했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유소년 축구 교실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슈퍼바이저 역할, 또는 컨설턴트 역할,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창업 교육을 받았지만 유소년 축구 교실 재밌는데, 근데 아직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충분히 그런 걸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유소년 축구 교실의 일종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정식으로 직원은 아니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 교실에 대한 뭐 컨설팅도 하고 뭐 개설 작업도 해보고 예를 들면 운영 지원도 해보고, 혹시 이런 역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도 이미 초기 단계니까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하면 저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축구 클럽 최소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사장님. 예. 그 최소 규모는 뭐 우리가 이게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 그 프로그램 안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경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저학년, 고학년을 나누다 보면 폭과 길이가 어느 정도 네, 확보가 돼야 그것이 가능할 텐데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 한 폭 8m의 길이 12m면 한 30평에서 40평 사이거든요. 그래서 네. 운동장 시설은 제가 좀 최소를 말씀드리는데, 최소 30평에서 40평을 실내 구장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대기실 공간으로 한 10평 정도를 구성하면 한 50에서 60평 정도가 최소 확보가 되면, 그걸로 저는 최소 음.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최소한의 최소. 기준이겠네요. 그죠? 예, 최소.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좀 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여기서밖에는 못 하는데 나는 축구 교실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5, 60평 정도. 그죠? 물론 가로 세로에 어느 정도의 길이가 보장되는 5, 60평 정도면 일단 최소한의 기준으로 할 수 있겠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물론 그리고 또 예, 네, 말씀하세요. 그 평소에서 한 150명 정도까지 충분히 회원이 확보가 돼요. 5, 60평에서도 예, 150평까지, 프로그램 잘, 150명까지는 예, 예, 회원이 확보될 수 있다. 예, 예. 자,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사장님, 이분은 임대 공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혹시 창업하실 분을 연계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예, 예. 공간이 저희가 아까,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몇 아까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희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오히려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내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다 채널을 통해서 지금 건물이라든가 창업자들과 아니면 시설업자들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채널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연락 주시면 개별 상담 말씀드릴게요. 네, 50평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어찌 50분. 보면
여유는 있지 않지만 최소한의 규모로 예, 만들 동의합니다. 수도 있는, 예. 근데 아울러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여러분 지역에 예를 들면 뭐 최소 5, 60평이라고 그랬지만 뭐 예를 들어서 7, 80평 또는 100평 내외 좀 더 넓으면 사실 더 좋겠지만 그런 공간이 비어 있다거나 예를 들면 활용이 안 돼서 오랫동안 공실로 있다거나 이런 혹시 공간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면 네, 환영하죠. 그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그 공간에 축구 교실을 만들 수 있게끔 셋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창업자도 찾고 그죠? 시설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축구 교실이 그 동네에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혹시 그런 공간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구 교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 축구 교실이 있긴 한데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만하고 싶어 하더라. 혹시 이런 축구 교실이 있으면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저희가 물론 모든 걸 인수할 수는 없지만 여건을 보고 그 축구 교실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직접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축구 교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 케이스포 컴퍼니에 연락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이것도 여러분 사실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창업을 하고는 싶은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수입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또 하나의 소위 창업, 부업이죠. 어찌 보면 이런 거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유소년 축구 교실은 그런 아이템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는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시간을 온전히 쏟을 수는 없다. 나는 직장 생활을 좀 계속 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분들의 경우도 유소년 축구 클럽을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절한 코치진의 확보와 인원 세팅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사실 끝났는데요. 질문도 더 드리고 있진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께 공지랄까요?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오늘 형식적으로는 진행을 맡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포 컴퍼니는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함께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유소년 축구 교실을 만드는 걸 도와드리면 어떤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아까 또 계속 강조했지만 축구 교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마케팅이 워낙 중요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니홈 페이지를 모든 축구 교실별로 미니홈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이미 다 개발을 해 두었고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 마케팅을 여러분이 별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 마케팅을 충분히 해서 결국 단원 모집 정도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역시 창업경심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정말로 실컷 받을 수 있게끔 충분한 교육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아직도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정보규 이사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정보규 이사장님이 케이스포 컴퍼니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축구 교실을 만들어 드리면 사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판단됐을 때 대표님 이하 소위 본사 차원에서 그 경영 지원 조직이 가동이 돼서 그 축구 교실이 충분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본사에서 지원을 약속하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여러분 사실 모든 교육 사업이 교육생 모집, 단원 모집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항상 애를 먹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는 하지만 원하는 만큼 교육생 모집이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케이스포 컴퍼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만
본사 차원에서 또 작동할 수 있는 광고 홍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교육생 모집이 훨씬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블로그 마케팅 때문에 애를 먹고 뭐 SNS 마케팅 때문에 애를 먹는 그런 축구 교실들도 많지만 적어도 K스포 컴퍼니가 그 축구 교실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조직들은 적어도 SNS 마케팅이나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하고 싶을 때는 K스포 컴퍼니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좀 이게 번외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축구 교실이니까 축구를 가르쳐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는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축구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글쓰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면서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글쓰기 공부 같은 거를 함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미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축구를 배우면서 글쓰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차별성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이외에 뭐 학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를 들면 축구 교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 교육을 할 때 사실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방법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메타인지 교수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뭔가 공부에 그 학습을 훨씬 더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느냐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저희 K스포 컴퍼니의 축구 교실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훨씬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준비를 다 해둔 상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뭐 축구 교실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유소년 축구 교실에 관심이 있고 축구 교실을 해볼 생각이 있다면 K스포 컴퍼니와 상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네, 거뜬하게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다 해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창업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채팅창에 질문이 더 올라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의 질문은 없는 것 같고 오늘 유소년 축구교실 창업 교육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규 사장님 고생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2시간씩이나 귀중한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소년 축구교실의 활성화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창업교육을 마치도록